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IMF에서 인플레 장기화된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IMF 연구원들이 이 연구를 해 보니까 5년 내 물가가 잡힌 경우가 60%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22년도에 인플레가 시작됐죠. 코비드 이후에. 그러니까 2027년 정도까지 이 물가가 잡힌 경우가 6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좀 2023년이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그죠?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계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고분양가의 집을 분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게 인플레가 계속된다. 그죠? 인플레가 계속된다. 그런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받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플레는 계속될 수 있지만 계속되고 문제는 인플레가 계속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고분양가에 받은 집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전매 차익을 누리고 사도 예상을 하고 사도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어느 지점, 어느 가격이 되면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어. 자, 그게 어느 때냐? 자, 금리가 이제 중도금 금리가 한 6% 이상 넘고 뭐 7%, 뭐 7% 가면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보다 뭐 10%, 20%더 올라가고.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분양이 나는 거야. 그죠? 서울도 아무리 좋은 지역도 미분양이 나는 거야.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플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제가 그리고 계속 그 요즘 중요한 게 뭐냐면 원유의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에서 지금 한 90달러 초반인가 그렇죠?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90달러에서 150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은 원유의 가격만 봐라.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분양가에 받은 집들을 한 2년 뒤에 입주할 때 그때 금리가 비싸면 여러분들 입주를 못해. 그런 점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지역들, 예를 들어 뭐 강남이라든지 그런 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싸잖아요. 분양가가 현재 가격보다, 그죠? 현재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나오니까 그런 지역은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놔도 되지만, 뭐 아직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러분들이 받은 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고 전세 가격이 50%밖에 안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자, 국제통화기금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발한 지 5년 이내에 진정된 경우는 전체 60%가 채 되지 않는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이거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거예요. 최근 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5년 내에 물가가 잡힌 경우가 60%가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와 맞물려서 지금 월가도 걱정인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죠? 떨어지질 않고 있다. 그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IMF는 3일 홈페이지에 아닐 아리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연구진이 작성한 100번의 인플레이션 충격과 정형화된 사실 7가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70년부터 지금까지 56개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111건을 분석해 보니까 64건만 5년 안에 해결됐다라는 거. 5년 안에.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해결이 안 됐다. 43% 정도는. 자, 이마저도 인플레이션이 해결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 64건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해결된 곳은
최소 3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인플레이션 위기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된 것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해결이 5년 안에 됐던 것도 3년 이상 걸렸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은 더 걸려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죠? 최소한. 자, 주로 인플레이션 관련 통화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금리를 빨리 내린 거지. 그죠? 자, 우리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래요. 이제 조금 금리가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었죠. 40조를. 여러분 40조를 풀면 집값이 반등 안 하겠냐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등한 거예요. 40조를 풀어서. 자, 보고서는 해결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사례의 약 90%가 인플레이션 초기 충격 이후에 3년 이내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뒤에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다시 가속했다. 자,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물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자,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미국의 사례이다. 자, 미국 중앙은행은 1970년대 초반 1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최고 연 11%까지 올랐다. 이때는 11%까지 올랐어요. 자,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자 곧바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자, 하지만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1979년 물가 상승률이 13%까지 갔다. 그러니까 저게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차 쇼크가 우리 왔었죠. 물가의 폭등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유 가격이 다시 폭등하고 있죠. 이제 그게 2차 쇼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2번은 더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이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올린다는 얘기야. 이거 잘못하다간 여러분들 7%, 8% 금리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2.5%의 대출 받으신 분들이 100만 원 내던 게 300만 원 내야 돼. 자, 그 300, 금리가 3배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금리가 3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그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완전히 폭락하는 거야. 그때는 집 살 사람도 없어. 그때는 집 살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제 반등을 하고 돈을 많이 풀어줬고 아직은 금리가 저렴한 금리를 풀어줬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거지만, 자, 그때 되면 국가에서도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론 그런 거 못 만들어. 그죠? 한 7%, 8% 돼버리면 8% 정도 돼버리면 뭐 4%의 대출 내주겠다. 집 사라 그러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지?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IMF 보고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의 사례가 지금하고 조금 유사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자, 2차 쇼크가 오니까 그때 또 폭등했다는 거 아니야,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